사하라 사막의 메마른 땅 한가운데 세상 거의 모두가 잊어버린 나라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여성이 이혼을 하면 잔치를 열어 축하합니다. 남성들은 젊은 여성보다 한 번 결혼에 실패한 여성과 결혼하려고 몰려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노예 제도가 21세기까지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 이야기이며 바로 모리타니아라는 나라입니다. 수많은 모순과 역설을 품은 이 나라는 신비롭고 극단적이지만 끝까지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세상에서 잊힌 이 땅의 가장 기이한 20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모리타니아의 모순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그들의 영토를 살펴봅시다. 모리타니아는 모래의 나라라 불립니다. 국토의 90%가 사하라 사막에 삼켜져 있기 때문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눈에 보이는 거의 모든 것이 모래 언덕, 뜨거운 바람, 그리고 자결하는 태양뿐입니다. 많은 마을에서는 숲이나 푸른 들판이라는 개념이 책 속에서나 존재할 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이 가혹한 환경이 모리타니아 사람들의 독특한 정체성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은 사막에서 도망치지 않고 사막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집은 섭씨 50도의 더위를 견디기 위해 흙벽돌로 지어집니다. 옷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감싸는 몇 미터 길이의 천으로 동시에 모래바람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삶의 원천은 드문드문 흩어진 오아시스에서 나옵니다. 그곳의 지하수로 대추야자를 조금 키우며 이 열매는 사막의 황금이 됩니다. 이처럼 모리타니아의 삶은 하나의 역설입니다.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을 것 같은 곳에서 수세기 동안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생명을 이어온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서 모리타니아를 보고 계신가요?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모리타니아가 여러분께 인사를 전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노예제도가 역사책 속에서만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면 모리타니아는 분명 충격을 줄 것입니다. 이 나라는 세계에서 마지막으로 노예제도를 공식적으로 폐지했는데 무려 1981년에야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끔찍한 사실은 법적으로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수만 명의 사람들이 여전히 현대판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대개 고대 계급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계층에 속한 사람들로 여전히 강제로 무임금 노동을 해야 합니다. 가축을 돌보거나 요리를 하거나 무거운 일을 하면서도 자기 인생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노예 신분을 상속받기도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21세기의 인류 대부분이 AI와 우주 탐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때 모리타니아에서는 여전히 마치 중세시대가 끝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여러 차례 노예제를 완전히 폐지했다고 선언했지만 국제인권단체들은 현실은 여전히 멀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시골 지역에서는 이러한 관습이 여전히 은폐되거나 사회의 당연한 일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혼은 실패나 오점으로 여겨지지만 모리타니아에서는 이혼한 여성들에게 특별한 특권이 주어집니다. 그들에게는 아예 전용 시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도 누악쇼트, 노우악초티에는 오직 이혼 여성들만 모여 물건을 사고팔고 대화를 나누고 심지어 새로운 남편을 찾을 수도 있는 시장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성들은 화려한 전통 의상, 멜팜바셔를 입고 아름다움을 뽐내며 남성들의 부러운 시선을 당당하게 받으며 거닐 수 있습니다. 믿기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모리타니아 문화에서는 남성들이 젊은 미혼 여성보다 이혼 여성을 더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의 결혼을 겪은 여성이야말로 경험이 풍부하고 가정을 잘 꾸릴 수 있으며 삶에 더 강인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혼 여성 전용 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 아니라 여성들이 자기 가치를 당당히 드러내고 남성들이 이상적인 배우자를 찾는 공개적인 만남의 장이 되는 셈입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러니가 흥미롭게 느껴지나요?
많은 나라에서 이혼 여성은 손가락질을 받지만 모리타니아에서는 오히려 그들이 가장 각광받습니다. 만약 이것이야말로 가장 역설적이라고 생각된다면 댓글에 숫자 3을 남겨주세요. 세계 많은 지역에서는 이혼이 눈물 침묵, 그리고 뒷말과 함께 따라오곤 합니다. 하지만 모리타니아에서는 이혼이 오히려 축제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이곳의 여성들은 결혼에서 공식적으로 벗어난 뒤 가장 화려한 멜파를 입고 정성껏 화장을 한 후 성대한 잔치를 엽니다. 친구와 친척들이 찾아와 먹고 마시며 노래하고 춤추는 모습은 마치 결혼식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이날의 신부는 남편이 더 이상 없다는 사실을 축하한다는 점입니다. 놀라운 점은 모리타니아 사회는 이혼 여성을 전혀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녀들을 더 성숙하고 강인하며 심지어 매력적인 사람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많은 남성들이 이러한 잔치에 직접 찾아와 함께 즐기며 동시에 새로운 결혼 기회를 찾기도 합니다. 많은 나라에서 아름다움의 기준이 날씬한 몸매라면 모리타니아에서는 살이 찐 소녀의 말로 절세 미인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 미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5세에서 12세 사이의 수많은 소녀들이 극도로 가혹한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이를 살찌우기, 레블로, 풍습이라고 부릅니다. 아이들은 하루에 무려 16,000칼로리를 섭취하도록 강요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필요량의 7~8배에 해당합니다. 아침에는 낙타젓, 점심에는 양고기, 저녁에는 기름과 버터, 몸이 감당할 수 있든 없든 먹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음식을 거부하면 채찍질을 당하기도 하며 무조건 체중이 빠르게 늘어나도록 강제된 것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모리타니아에서는 여성이 뚱뚱할수록 가족이 부유하고 충분히 부양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 여겨집니다. 또한 살찐 여성일수록 결혼이 더 쉽다고 믿습니다. 반대로 마른 여성은 가난하거나 매력이 부족하다고 간주되곤 했습니다. 이로 인해 살찌우기는 세기 동안 이어져 온 집착이 되었으며 정부와 인권단체들이 여러 차례 이를 비판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딴 시골 지역에서는 지금도 은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가 가장 엄격하게 적용되는 나라로 사우디아라비아나 아프가니스탄을 떠올린다면 모리타니아 역시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샤리아를 거의 절대적으로 적용하는 국가입니다. 이는 곧 다음을 의미합니다. 술은 완전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운영되는 술집이나 주류 판매점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주 일부의 은밀한 식당에서 외국인에게만 맥주나 술을 내놓기도 하지만 그것은 거의 국가 기밀에 가깝습니다. 만약 적발된다면 형벌은 매우 가혹할 수 있습니다. 동성애 역시 범죄로 간주됩니다. 많은 나라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것과 달리 모리타니아에서는 동성애 행위가 중대한 범죄로 여겨지며 투옥은 물론 샤리아법에 따라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리타니아와 서구 사회 간의 가장 뚜렷한 문화적 대립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약이나 간통과 관련된 범죄 역시 매우 가혹하게 처벌되며 장기간의 징역형이나 신체적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뿐 아니라 사회생활 전반도 보수성이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여행객들은 반드시 몸을 가리는 옷차림을 하고 공공장소에서 애정 표현을 삼가야 하며 특히 라마단 기간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남녀가 단순히 포옹하거나 손을 잡는 행동만으로도 원치 않는 공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른 나라에서는 술과 성적 지향이 단지 개인의 선택일 뿐이지만 모리타니아에서는 여전히 심각한 범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모리타니아에서는 맥도날드나 KFC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 대신 세상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독특한 길거리 음식을 만나게 됩니다. 가장 흔한 것은 바로 낙타 고기입니다. 머리부터
꼬리 내장까지 버려지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낙타뼈는 향신료와 함께 오랜 시간 끓여내고 내장은 국으로 만들며 두툼하게 썬 고기는 꼬치에 꿰어 숯불에 구워 먹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일 수 있지만 오직 사막에서만 가능한 독특한 조리법이 있습니다. 바로 뜨거운 모래로 고기를 굽는 것입니다. 요리사는 고기나 생선을 태양에 달궈진 뜨거운 모래 속에 묻고 그 위를 재와 수추로 덮습니다. 수십 분이 지나 모래를 걷어내면 고기는 골고루 익어 고소한 향과 함께 사막 특유의 약간 짭짤한 맛을 머금게 됩니다. 낙타고기 외에도 전통 생선 요리인 체부젠이라는 음식이 있는데 매콤한 소스와 함께 곁들인 밥 요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단맛이 강한 차입니다. 모리타니아 사람들은 진하고 아주 달콤한 차를 좋아하며 작은 잔에 차를 따르고 마시는 과정만으로도 한참을 보내곤 합니다. 모리타니아의 사막은 너무나 척박하여 거의 어떤 것도 자라기 힘듭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나무가 이 민족 전체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대추야자 나무입니다. 작고 소박한 대추야자 열매는 사막 한가운데서 얻을 수 있는 황금 같은 에너지원입니다. 달콤하고 쫄깃하며 보관이 쉽고 영양이 풍부한 이 과일은 수주간 이어지는 모래사막 여행 속에서 수많은 모리타니아 사람들의 생명을 지탱해 왔습니다. 단 한 줌의 대추야자가 한 끼 식사를 대신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모리타니아 사람들은 이 대추야자로 수많은 것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대추야자 주스 달콤한 맛으로 50도 더위 속에서 자연 에너지 드링크로 불립니다. 대추야자 술 발효시켜 만든 음료로 축제에서 종종 등장합니다. 대추야자 오일 진한 기름으로 요리에 사용되거나 피부 보습제, 심지어 약으로도 쓰입니다. 모리타니아의 거리에서는 말린 대추야자 사탕 수제 오일까지 대추야자로 만든 수십 가지 제품을 파는 작은 노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일은 단순한 먹거리일 뿐 아니라 사막의 영혼이라 불릴 정도로 사람들의 삶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치약 전동 칫솔 구강 청결제의 거액을 쓰는 동안 모리타니아 사람들에게는 믿기 어려울 만큼 간단한 비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작은 나뭇가지 하나입니다. 이 나뭇가지는 사막에서 자라는 나무의 뿌리나 줄기에서 잘라낸 미스왁입니다. 사람들은 나뭇가지 끝을 살짝 씹어 섬유질이 퍼지게 한 다음 그것으로 매일 이를 닦습니다. 치약도 불소도 없지만 치아는 반짝반짝 깨끗하고 입냄새도 상쾌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현대의 여러 연구가 이를 뒷받침했다는 점입니다. 미스왁에는 천연 항균 성분이 있어 충치를 예방하고 치아를 하얗게 하며 잇몸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즉, 모리타니아 사람들은 치의학 산업보다 수천 년 앞서 이를 실천해온 셈입니다. 시장 한복판에서 남성이 대화를 나누며 느긋하게 미스왁으로 이를 닦는 모습은 이 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소박한 비법이지만 WHO에서도 현대 칫솔에 뒤지지 않는 효과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뒤이어 나올 흥미로운 이야기들도 놓치지 마세요. 모리타니아를 찾은 여행객들이 가장 놀라는 점은 끝없이 펼쳐진 사하라 사막도 수 킬로미터에 달하는 철도도 아닙니다. 바로 사진기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이곳에 만회하는 여성들은 사진 찍히는 것을 금기시합니다. 누군가 카메라를 들이대면 즉시 멜파멜파로 얼굴을 가리거나 등을 돌려버리곤 합니다. 전통적인 믿음에 따르면 사진은 영혼을 빼앗아갈 수 있다거나 타인이 나쁜 의도로 악용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게다가 보수적인 이슬람 사회에서는 여성의 존재 자체가 사적인 영역과 밀접히 연결되기 때문에 카메라 앞에 드러나는 일은 더욱 꺼려집니다. 그러나 남성들은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즐겁게 포즈를 취하고 환하게 웃으며 심지어 여행객을 불러 직접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기도 합니다. 일부는 외국인의 카메라에 담기는 것이 자신을 기록하고 나아가 자부심을 드러내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이 차이의 이면에는 확고한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모리타니아에서 여성은 신중함과 존엄성을 상징하는 반면 남성은 강인함과 개방성을 드러내는 것이 장려됩니다. 따라서 사진 한 장은 단순한 여행의 추억이 아니라 모리타니아 사회의 성별 간 간극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리타니아에는 장엄하면서도 섬뜩한 상징이 있습니다. 바로 세계에서 가장 긴 철광석 운송 열차입니다. 길이가 무려 2.5km를 넘으며 수백 대의 객차를 이끌고 가혹한 사하라 사막을 가로지릅니다. 매일 이 거대한 열차는 주에라테 조에레이트의 광산에서 출발하여 불타는 모래 언덕을 가로지르며 수만 톤의 철광석을 대서양 연안의 누아디부, 노우아티보 항구로 실어 나릅니다. 붉게 물든 사하라 석양 속에서 검은 열차가 먼지를 휘날리며 돌진하는 모습은 마치 강철용이 죽음 같은 정적의 사막을 갈라버리는 듯한 광경을 자아냅니다. 그러나 충격적인 것은 단순히 길이가 아닙니다. 가난한 주민들 가운데 일부는 교통비를 감당할 수 없어 위험을 무릅쓰고 열차 지붕에 매달리거나 철광석이 실린 객차 속으로 숨어듭니다. 그들은 낮에는 50도의 폭염, 밤에는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기를 견뎌야 하며 철가루 먼지가 온몸을 뒤덮습니다. 여정 도중에 갈증으로 목숨을 잃는 사람도 있고 사막에 추락한 뒤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열차는 여전히 수많은 모리타니아 사람들에게 생명의 통로입니다. 철광석만 나르는 것이 아니라 외딴 지역을 외부 세계와 이어주는 희망까지 싣고 달리기 때문입니다. 모험을 즐기는 여행자들에게는 단 한 번이라도 이 열차 위에 올라 무한히 펼쳐진 사하라를 바라보는 경험이 위험하더라도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됩니다. 대서양으로 향하는 관문 누아디부, 노우아티보에는 수백 척의 거대한 선박이 버려져 있습니다. 화물선, 유조선, 어선까지 모든 배들이 해변에 널브러져 겹겹이 쌓여 있으며 선체는 붉은 녹이 번져 마치 거대한 강철 해골처럼 보입니다. 많은 배들은 여전히 좋다 싫기 어망까지 그대로 남아있지만 지금은 바닷바람과 사막의 모래 속에서 모두 폐허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곳에 이렇게 많은 배들이 모여들게 되었을까요? 그 답은 역사에 있습니다. 1980년대부터 모리타니아 정부는 국제기업들이 오래된 배를 누아디부에 버리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이는 해체 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였고 시간이 흐르며 이곳은 수 킬로미터에 걸쳐 이어지는 거대한 철제 묘지로 변모했습니다. 오늘날 이 선박 묘지는 단순한 기괴한 풍경을 넘어 모리타니아의 드문 관광 명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여행가와 사진가들이 이곳을 찾아 종말 이후 포스트 아포칼립틱 같은 사진을 찍습니다. 녹슨 철 바다 이끼 사막 바람 속에서 시간이 멈춘 듯한 풍경은 누군가에게는 강철로 된 유령 도시처럼 느껴지며 자연 앞에서 인간 기술의 덧없음을 경고하는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모리타니아의 광활한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에는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기묘한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하라의 눈, 과학적으로는 리샤트 구조, 리차트 스트럭처라 불립니다. 직경이 무려 40km에 달하는 거대한 원형 암석 지형으로 너무 커서 우주 비행사들이 육안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지상에서는 단지 고대 성벽처럼 겹겹이 쌓인 바위층처럼 보이지만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모래 바닷속에 커다란 눈동자가 열린 듯한 모습입니다. 나사는 이곳을 우주 비행사들에게 자연의 등대라고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조는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어떤 학자들은 수백만 년 전 분출 후 붕괴된
고대 화산 분화구의 흔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거대한 운석 충돌의 흔적이라고 믿습니다. 심지어 아틀란티스를 연구하는 일부 학자들은 이곳이 바로 전설 속 도시 아틀란티스의 잔해일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현대 과학은 이를 희귀한 침식 작용으로 생긴 지질 현상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여행자에게 이곳은 단순한 지질 구조물이 아닙니다. 지구의 눈 한가운데 서 있는 느낌은 신비롭고 압도적이며 마치 행성이 자신의 눈으로 당신을 바라보는 듯한 체험을 선사합니다. 일본의 섬세한 의식을 중시하는 다도가 있다면 모리타니아에도 차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의례가 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차를 마시는 자리가 세 잔으로 이어져야만 대화가 온전하게 마무리된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 잔 인생처럼 쓰다. 사막의 고단함과 매일 마주하는 어려움을 상기시킵니다. 두 번째 잔 사랑처럼 달다. 기쁨, 유대감 나눔을 상징합니다. 세 번째 잔 숨결처럼 은은하다. 평온함을 전하며 대화를 조화롭게 마무리합니다. 모리타니아 사람들은 작은 주전자 하나를 가운데 두고 진하게 우린 녹차의 설탕을 듬뿍 넣어줘 천천히 차를 나눕니다. 차를 따를 때는 주전자를 높이 들어 하얗고 곱게 거품이 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차를 제대로 우렸다는 표시입니다. 분위기는 언제나 여유롭습니다. 집주인은 차를 따르며 이야기를 나누고 손님은 인내심 있게 기다립니다. 여행객에게 연속된 세 잔의 차를 대접한다는 것은 따뜻한 환영의 표시입니다. 만약 세 잔을 다 마시기 전에 거절하거나 자리를 뜨면 실례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두바이가 초고가의 도시로 알려져 있다면 모리타니아는 정반대의 극단에 서 있습니다. 이 나라의 생활비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저렴하여 많은 여행객들과 외국인들을 놀라게 합니다. 밤양고기나 생선 대추야자, 그리고 달콤한 차가 포함된 전통 식사가 불과 1, 2달러에 지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저렴한 식당에서는 하루 종일 배부르게 먹어도 5달러도 들지 않습니다. 특별히 낙타고기, 스튜나 대서양에서 갓 잡은 생선구이를 먹고 싶어도 서양에서 햄버거 하나 사는 값 정도면 충분합니다. 숙박비 역시 놀라울 만큼 저렴합니다. 사막 주변이나 사하라 횡단 철도 노선 근처의 게스트하우스나 전통적인 홈스테이는 하룻밤 8, 10달러 수준입니다. 심지어 어떤 집주인은 함께 식사만 한다면 무료로 재워주기도 합니다. 수도 누악쇼트, 노우아크초테티의 꽤 괜찮은 호텔도 1박에 25, 40달러 정도로 유럽의 표준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교통비 역시 예상 밖입니다. 현지 버스는 몇십 센트에 불과하고 시내 택시는 무 4달러 하루 종일 운전기사와 차를 빌려도 25, 30달러면 충분합니다. 모험을 즐기는 배낭여행객이라면 세계에서 가장 긴 화물 열차 지붕에 무료로 올라타 사하라를 가로지르는 인생에 한 번뿐인 위험한 여행을 즐기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저렴한 생활비가 단순히 여행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현지 가정은 한 달에 몇백 달러만으로도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소득은 낮지만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충분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모리타니아는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가장 저렴한 생활비를 가진 나라 중 하나로 꼽힙니다. 모리타니아의 마느아는 지역에서는 전기가 밤에만 들어옵니다. 발전기가 가동되는 시간에만 불을 켤 수 있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보아도 정기적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인구는 약 20%에 불과하며 깨끗한 물은 그보다 더 희귀합니다. 사막 지역에서는 한 사람이 하루 평균 50리터의 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마시고 요리하고 씻어야 합니다. 이 양은 너무 적어서 많은 마을의 아이들이 물을 깃기 위해 수킬로미터를 걸어가야 합니다. 또한 한 가족이 섭씨 40, 50도의 뜨거운 날씨 속에서
하루 종일 단 하나의 물통을 함께 사용하는 모습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유럽이나 아시아의 도시처럼 신호등 표지판 도로 표시가 잘 정비된 곳에 익숙하다면 모리타니아에 도착했을 때 큰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심지어 수도 누악쇼트, 노우악초티의 주요 교차로조차도 교통신호나 표지판이 거의 없습니다. 이는 곧 다음을 의미합니다. 운전자는 신호등 대신 경적을 사용합니다. 길게 울리거나 짧게 울리거나 연속적으로 울리는 등 다양한 패턴이 모두 우선권 협상의 언어가 됩니다. 시선이 곧 규칙입니다. 분비는 교차로에서 운전자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누가 먼저 가고 누가 양보할지를 결정합니다. 오토바이, 자동차, 낙타, 마차가 한 도로에 뒤섞여 혼란스러운 장면을 연출하지만 신기하게도 교통은 나름대로 흘러갑니다. 외국인 여행객에게 모리타니아의 운전은 마치 목숨을 건 게임과도 같습니다. 언제 대형 트럭이 골목에서 튀어나올지, 언제 염소떼가 차 앞을 가로지를지 알 수 없습니다. 야간 운전은 더욱 위험합니다. 가로등은 희미하고 많은 차량은 전조등조차 켜지 않으며 사막의 모래가 도로를 덮어 시야를 가리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혼란 속에서 독특한 보이지 않는 질서가 형성됩니다. 현지인들은 표지판이 없는 상황에 익숙하여 믿기 힘들 정도로 빠른 반사신경과 인내심을 키워왔습니다. 그들은 서로 피하고 속도를 조절하며 교통이 전쟁터처럼 보여도 메마른 수도, 누악쇼트, 노악처트 한복판에서 누구든 숨이 멎을 듯한 장관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거대한 천시장입니다. 수천 미터에 달하는 형형색색의 천들이 끝없이 펼쳐져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에 마치 색채의 바다가 솟아난 듯한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모리타니아 여성들은 오래전부터 전통 의상인 멜파멜파로 유명합니다. 멜파는 길이 10m에 달하는 천을 여러 겹 몸에 두르는 옷으로 뜨거운 햇볕과 바람을 가리면서도 우아하고 유려한 자태를 뽐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천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앙시장은 늘 하늘빛 석양처럼 붉은빛 사막 모래처럼 황금빛, 그리고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무늬들로 가득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천을 사는 일이 단순히 옷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회적 의례라는 것입니다. 여성들은 반나절 동안 천을 고르며 손끝으로 한 장 한 장의 촉감을 확인하고 친구들과 함께 어떤 색이 고귀한지, 어떤 원단이 유행하는지 토론합니다. 이는 마치 파리의 여성들이 명품을 고르는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값비싼 멜파 한 장은 단순히 미적 취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부와 지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천시장은 언제나 활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상인들은 목청껏 손님을 부르고 고객들은 웃으며 천을 들어 올려 몸에 두르고 서로 어울려 보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전체 시장은 마치 거대한 야외 패션쇼 같습니다. 런웨이는 없지만 사막의 모래바람, 그리고 무한히 이어지는 색채가 무대를 대신합니다. 모리타니아의 천시장을 찾으면 단순히 기념품을 사는 것을 넘어 화려하고 매혹적인 패션쇼를 감상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성들의 아름다움과 전통이 어우러진 이곳은 그 자체가 모리타니아를 상징하는 특별한 풍경입니다. 사막 모래바다 한가운데의 뜻밖의 푸른 천국이 있습니다. 바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방크 다르강 국립공원 벤스테알긴 내셔널파크입니다. 이곳은 수십만 마리의 철새들이 모여드는 중간 기착지로 홍학 펠리컨 제비갈매기 등 다양한 새들이 하늘을 수놓으며 하늘을 거대한 춤무대로 바꿔놓습니다. 새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은 또한 임나겐, 임나구엔 어부 공동체로도 유명합니다. 그들은 지금도 전통 방식으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는데 놀라운 점은 야생 돌고래가 어부들을 도와 물고기를 몰아준다는 것입니다.
모리타니아의 모래 언덕은 한때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프로드 경주 다카르 랠리 다칼 랠리에서 가장 험난한 구간으로 꼽혔습니다. 섭씨 50도의 폭염 시야를 가리는 모래 폭풍, 그리고 거친 지형은 수많은 프로 레이서들조차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간을 끝내 완주한 이들은 진정한 사막의 전사로 불렸습니다. 덕분에 모리타니아는 전 세계인들에게 극한의 땅 약한 자에게는 결코 허락되지 않는 곳이라는 이미지와 함께 기억되었습니다. 시 모리타니아는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불안한 인상을 주는 몇 가지 키워드와 함께 언급되어 왔습니다. 노예제 테러 빈곤, 그리고 국토 대부분을 집어삼킨 끝없는 사막이 그것입니다. 2025년 현재 이 나라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하루 2달러 이하로 살아가고 어린이 영양실조가 흔하며 여전히 전기와 깨끗한 물조차 없는 마을들이 많습니다. 현대적 인프라가 부족하고 도로는 낙후되어 있으며 신호등조차 없는 무질서한 교통 상황은 많은 서구 여행객들에게 이곳을 금지구역처럼 느끼게 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으던 노예제의 잔재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세기 동안 뿌리 깊게 이어져 온 계급 구조로 인해 쉽게 근절되지 않는 악습입니다. 안보 또한 문제입니다. 모리타니아는 말리와 서사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이 지역은 테러와 밀수의 주요 거점입니다. 정부가 강력히 통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보에 대한 우려는 끊임없이 제기되며 이 때문에 모리타니아는 대중적인 여행지 목록에 거의 오르지 못합니다. 멀리서 바라본 모리타니아는 여전히 어둡고 가난하며 불안정한 나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2025년의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수년간 누아크초티에 거주해 온 외국인들은 모리타니아가 언론에서 묘사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2009년 이후로는 납치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고 테러 위험도 브뤼셀이나 런던보다 심각하지 않습니다. 현지에 거주하는 유럽인 공동체는 여전히 가족과 함께 자유롭게 생활하며 오아시스와 해안 국립공원을 탐험하곤 합니다. 한때 위험 요소로 여겨졌던 말라리아도 현재는 수도와 사막 지역에서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모기 자체가 생존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범죄율 역시 유럽 도시들과 비교해 특별히 높지 않으며 외국인 공동체 내에서는 수년간 심각한 사건이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모리타니아는 더 이상 테러의 온상이 아니라 가난하지만 환대하는 나라로 비춰집니다. 현지인들은 달콤한 차와 따뜻한 미소로 외국인들을 맞이합니다. 모험을 즐기는 여행자들에게 2025년의 모리타니아는 여전히 원초적인 경험을 선사합니다. 사하라를 가로지르는 2.5km 길이의 철광석 열차 우주에서도 보이는 신비로운 사하라의 눈종말 영화 같은 풍경의 거대한 선박묘지, 그리고 철새들의 천국인 방크 다르강 국립공원. 이 모든 것이 모리타니아를 험난하지만 독보적인 여행지로 만들어줍니다. 2025년의 모리타니아는 상반된 두 얼굴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빈곤 역사적 잔재 지워지지 않은 불안정한 이미지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는 예상보다 훨씬 안전한 환경, 원초적인 자연, 그리고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모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극명한 대비가 모리타니아를 아프리카의 커다란 물음표로 만듭니다. 대중적인 여행지와는 거리가 멀지만 발걸음을 내딛는 이들에게는 그 어떤 나라보다 깊고 잊을 수 없는 경험을 남기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곳은 피해야 할 위험한 땅일까요? 아니면 모험가들을 위한 숨겨진 보물일까요? 아래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읽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좋아요와 구독, 앞으로도 여러분을 기다립니다.